어떤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월호 이 수색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합동구조팀은 오늘 오전 세월호 3층과 4층을 집중 수색해 희생자 시신 12구를 추가 수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사망자 수는 26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42명입니다. 네. 구조팀은 선박 내 객실 64개 중 61개에 대한 수색을 마쳤고 아직 개방이 안 된 3개의 객실 수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 유실을 막기 위해 추가 차단망을 설치해 5중 차단망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침몰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곳에는 폭 200m, 높이 50m의 중형 저인망을 보강하고 3km에서 5km 떨어진 해역에는 조류가 빠른 곳에서 쓰이는 안강망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수일 전 침몰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뒤라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장 큰 걱정이죠. 잠시 뒤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 지금 그 세월호 침몰 원인, 또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여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 상무 김모 씨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 물류 관련 핵심 관계자 3명을 잇따라 구속하고 침몰 원인으로 지적된 과적과 화물 적재 분량을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이 여객 수입 감소를 늘어나는 화물 운송 수입으로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화물을 더 실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과적이 물류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사 윗선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또 2012년 세월호의 증축 작업을 맡은 C조선사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증축 과정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 특별수사팀은 유병헌 전 회장의 경영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최측근들이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 전 회장부터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치권 이제 조심스럽게 지방선거 일정을 재개하고 있죠. 지금 여야 간의 지방선거 대진표 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네, 현재까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모두 11곳인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과 충북입니다. 예. 부산에서는 친박근혜계 핵심인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새정치연합 김영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예. 충북에선 현 지사인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와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대전에선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와 새정치연합 권선택 후보가, 충남에선 현 지사인 새정치연합 안희정 후보와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강원은 재선을 노리는 새정치연합 최문순 후보에 맞서서 새누리당의 최흥집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제주에선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제주지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신구범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경남지사로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이 새정치연합 후보로 선출돼 새누리당 소속의 홍준표 현 지사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새누리당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곳의 후보 선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9일에 열리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경기지사 후보가 최종 결정됩니다. 예. 또 12일에는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이혜원 최고위원이 경쟁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됩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경기와 전남, 전북지사 등이 주요 경선 지역으로 남아있는데요. 전남과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각각 오는 10일과 11일 치러집니다. 예. 광주시장 후보로는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한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탈당 선언한 이용섭 의원 목소리는 7시 2부에 좀 직접 들어보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역별 판세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여야 및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판세 분석을 종합해보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여야의 강세와 약세가 뚜렷한 영호남과 강원, 제주는 대체로 우열이 가려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곳의 경우 부산이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새누리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3곳에서는 야권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네.
제주에서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가 인물론을 내세워서 선전하고 있고 강원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최문순 지사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각종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과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야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 특히 수도권이 관심사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현재 세월호 사고 이후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지지율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박빙 구도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예비 후보 중 한 명인 정몽준 의원이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랬죠. 남경필 의원이 우세를 보였던 경기도 역시 안산 단원고가 있는 곳으로 여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인천은 유종복 전 장관이 불과 한 달 반 전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만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서 새정치연합 소속 송영길 시장이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인데요. 예. 야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형성되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불신이 커지면서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표 결집도가 높은 보수 및 노령층 투표에 힘입어 여권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상으로도 여권에서 빠진 지지율이 새정치연합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늘어난 부동층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여야 모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세월호 이후에 이 정부에 대한 심판론, 동시에 또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 때문에 투표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권과 야권이 지금 고민들 하고 있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습니다.